안녕하세요. 돈공부 채널의 머니킹 메이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 참 세속적이고 지겹게 듣는 말이지만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 새벽잠을 설치면서 출근을 하고 당장 내일 내야 하는 대출금을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의 가치는 내가 일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내가 포기한 시간에 대한 대가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설계도면이 없는 건축물은 존재할 수 없듯이 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돈이란 녀석에게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자본주의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2편입니다. 오늘의 돈 공부 시작해볼까요? 빚.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항상 빚을 져야 합니다. 금융시장에서 우리에게 빚을 권하는 이유는 고객이 대출을 받아야 또다시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은행은 빚이라는 양분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민간은행 시스템이란 말과 동일합니다. 곧 빚이 없으면 은행도 없다는 말입니다. 돈의 가치 기준은 통화량입니다. 결국 통화량 조절 권력은 통화 가치 조절 권력이며 전체 경제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권력입니다. 자본주의의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같이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물자산, 즉 비금융자산입니다. 실물자산은 금융자산을 제외한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스스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실물자산으로 토지, 부동산, 금, 원유, 미술품, 지하자원 등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돈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주택가격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 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근로 고정소득자의 실제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고 상품 가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자산 보유자의 소득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실물자산의 소유자가 항상 이익을 보는 구조인 것입니다. 우상향. 통화량은 계속 늘어난다고 했는데 늘어나는 통화량 대비 서울의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통화량이 5배 증가했다고 해서 같은 기간의 집값도 5배 상승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그 기간 동안 통화량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도 함께 되었기 때문에 늘 정비례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물가에 오르고 내림은 있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집값은 늘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 즉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1985년에서 2020년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기준으로 30년간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약 280%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7년간 전국의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약 93%, 2배 이상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물자산 대비 화폐 가치는 10년 동안 93%나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돈의 시간.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 장기 우상향에 대한 믿음과 최소 10년 동안은 팔지 않을 지역을 고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터득해서 우상향이 가능한 가치 있는 부동산을 골라야 합니다. 5년, 10년 뒤에도 근로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내 자산을 지키고 키울 수만 있다면 지금 즉시 시간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대전제는 시중에 돈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만 하다가 결국 가난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경제학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면 부유해진다. 아직도 열심히 공부하고 근로소득만으로도 내 집 마련,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머니킹 메이커는 언제나 더 많은 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기원합니다.